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목동 운동장에 있는 종합사격장에 나왔습니다. 종합사격장 안에서 이 민간인들도 실탄 사격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실탄 권총 10발을 쏘고 나왔는데요. 와, 귀마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음이라든지 그 팔로 전해지는 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네요. 제가 여기 목동 사격장에서 쏜 권총은 콜트사에서 제조한 45구경 권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권총을 쏜 이유가 바로 그 권총이 이 박정규 경호실장이 사용했던 권총이라고 해서 박정규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그 콜트 권총을 지정해 가지고 사격을 해 봤는데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네요. 박정규 하면은 피스톨 권총 아니겠습니까? 이 박정규가 경호실장에서 물러나고 고향인 그 마산 창원 진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그 당선 소감으로 세간에서 나를 피스톨박이라고 불리는 건 안다. 하지만 이제는 피스톨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피플박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박정규와 피스톨, 권총의 인연은 체육계로도 이어지는데요. 제가 앞선 박정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규는 대한사격협회 회장도 지내고 세계사격연맹 부총재도 지내고 또 이를 바탕으로 1978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야말로 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1978년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무대였던 그 테른 국제사격장에 가면 그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인 그 백발백중이라고 써진 커다란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안쪽으로 가면은 그 박정규의 이름이 남아있는 또 기념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금은 그 태릉국제사격장 바로 옆에 있는 태강릉과 관련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 대상지 안에 그 박정규 기념비가 있어서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사격장과 또 사격 선수권 대회의 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의 그 광장동의 워커힐 아파트를 짓는 등 세계 대회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단일 종목의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던 건 아무래도 이 박정규의 영향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12 이후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박정규가 신군부와의 인연은 돈독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일선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관직을 차지하고 앉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박정규가 1930년생으로 이때 나이가 50을 간 넘은 상황이었는데 뒷방으로 물러앉아서 외국어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삼은 게 그 사격계에서 쌓은 커리어와 인맥,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김택수 IOC 의원 사망 이후에 후임으로 IOC 그 위원에 오르게 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서 그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던 데에는 당연히 그 전두환 정권의 묵인과 그 암묵적인 지지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 정치 파동 중에 하나였죠. 그 윤필용 사건 당시에 윤필용이 대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하나회 조직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 하나회에 속해 있던 전두환이나 노태우 등의 신변이 위험해졌을 때 박정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구명했다고 알려졌죠. 이런 인연을 통해서 전두환 집권 이후에도 박정규는 계속적으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IOC 위원이라는 든든한 방패막도 있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활동 등 그 외국어에 능통한 박정규를 위한 정말 그의 무대가 깔렸죠. 이런 국내외에서의 인맥이라든지 영향력을 바탕으로 박정규는 재미난 일을 벌입니다. 81년에 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가 되잖아요. 박정규는 가족 명의로 아세아 문화 여행사라고 하는 여행사를 차려요. 여러분고의 그 장춘단로에 위치한 신라호텔 옆으로 서울클럽이라고 하는 고급 사교클럽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서울클럽 이전에 그 자리에 그 사파리클럽이라고 하는 사교클럽이 있었는데 이 사파리클럽의 운영사가 바로 박정규의 아세아 문화 여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충동의 사파리클럽 이외에도 서울에 다른 사파리클럽을 한 곳 더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옥수동 475번지고요 한남더 리버가 이곳에 자리하기 전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커다란 양옥 건물이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그 아세아 문화 여행사에서 운영하던 옥수동 사파리 클럽입니다. 이곳 구 옥수동 사파리 클럽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박종규가 생애 직전 살던 한남동 자택과 직선거리로 따지면 불과 1km, 지금 걸어서 가더라도 한 15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는 아세아 문화 여행사라는 여행사를 차려놓고 장충동의 사파리 클럽, 이곳 옥수동의 사파리 클럽을 통해서 신군부와 당시 사회 지도층과의 그 만남을 주선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박종규는 그 무기 로비 활동도 벌이게 됩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F-16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 대항마로 F-20, 타이거 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 기종도 있었습니다. 미국 노스롭사에서 세대 전투기에 판로가 여의치가 않아서 대한민국에 반드시 이 F-20을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종규를 섭외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 F-20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맨입으로 될 수는 없죠. 노스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F-20을 한 200대 가량 판매해서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의 한 2-3%, 그게 한 5,50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를 약속을 하고 박종규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좀 다리를 놔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5,500만 달러의 커미션에 앞서서 이 아세아 문화 여행사와 이 노스롭사가 합작으로 이 서울에 호텔을 세우기로 합니다. 노스롭사가 호텔 건립을 조건으로 625만 달러를 박종규 측에 제공을 하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옥수동 부지에 서울 팔레스 호텔을 세우려고 했대요. 영향력 탓인지는 몰라도 1984년에 이 노스롭사 F-20이 시범 비행을 하는 기회를 가져요. 근데 노스롭사도 참 할 말이 없는 게 굴러 들어온 기회를 발로 찬 거죠. 시범 비행에서 F-20이 추락을 합니다. 그 이듬해 캐나다에서 이 F-22 시범 비행 연습 중에 다시 한번 추락을 해요. 이 F-20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F-20의 판매는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노스롭사에서 나중에 아세아 문화 여행사층에 소속을 제기를 해요. 우리가 625만 달러로 사전 제공했던 합작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게, 이 625만 달러는 명목상으로는 호텔 건립 자금이라고 공동 출자금으로 제공을 했지만 실제로는 로비 자금이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625만 달러를 환수해 가는 것도 무산이 됩니다. 박종규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콜트 사격 권총도 한번 쏴보고, 이 피스톨박, 박종규가 무기와 관련됐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